안녕하세요. 시장 유동성의 힘이 엄청나죠? 코스피가 2200을 눈앞에 둘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대형주가 움직이니까 지수도 쭉쭉 올라가네요. 주식시장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 시장이 재미있는 게 상황과 환경은 항상 다른데 펼쳐지는 양상은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재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도 항상 상황 때문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영상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같은 주가 상승기에 대한 영상이에요. 지금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분명히 소외당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아마 이번에도 마음이 급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테마주, 급등주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무 뻔하니까 제외하고 오늘은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큰 변동성 사이클을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고농도로 겪어보니까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래 사이클이 길게 늘어지면 사이클 앞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불과 3달 동안 겪은 일이라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같이 매우 빠르게 몰아치는 반등장에서 안타깝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소외입니다. 지수가 오르면서 다 함께 오르면 너무 좋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이나 유튜브 게시판, 블로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제 글을 쭉 읽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반등장에서 가장 주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모두 다 같이 맞는 줄바따는 견디기 쉽고 지나보면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는데 나만 불려가서 처맞거나 뭘 잘못해서 벌서기로 나 혼자 방과 후에 교실 청소하고 있으면 짜증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특히 아래로 내려갈 때 견디었던 투자자들도 위로 올라올 때 소외되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덜 먹어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고요. 소외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 투자자가 아닌 저와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자들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인 선택지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팬데믹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업종과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규모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균형 있는 포트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팬데믹으로 인한 이번 폭락장뿐만 아니고 2019년 여름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락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뭐 적당히 참고하셔서 스스로 포트를 잘 구성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 방송을 보고 하락장을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보람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하락장에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포트를 잘 꾸려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본게임이자 손실을 본격적으로 만회하고 나아가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는 반등장에서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리 포트를 잘 꾸려놓고 손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등장에서 매번 쉽게 수익을 쭉쭉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등장에서 꼭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환매입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 보면 이런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며칠 전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 보니까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번 순환매를 가리켜서 거칠고 급한 순환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반등이 강한 만큼 순환매 또한 거칠고 급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 1, 2위 종목도 이런 순환매장에서 하루에 5%씩 오를 정도로 거칠게 몰아붙이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잘 보시면 투자를 올바르게 꾸준히 해왔던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예상이 되시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필 지금 시점에 집중적으로 하냐면 바로 지금이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중 하나가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테마주, 급등주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무 뻔하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 방송을 안 볼 테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철학을 갖고 포트를 잘 짜놓고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도 이런 장에서는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손실을 복구했거나 거의 복구했어도 눈에 막 상한가 가고 우주로 날아가는 주식들 보이니까 자기 수익은 굉장히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손실을 복구한 사람도 이렇게 느끼는데 손실을 아직 복구하지 못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게 되면 어디로 따라가냐면 순환매가 한참 돌고 있는 그 섹터로 찾아가시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포트에는 순환매가 약하거나 아직 오지 않았는데 저쪽 섹터는 순환매가 강하게 붙어서 막 불타오르고 있고, 따지고 보면 저쪽 섹터도 우량한 기업들이 많고 이번 기회로 본격적인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것도 같고, 찾아보면 싼 것 같은 기업도 많고, 그러면 기껏 잘 준비했던 내 포트폴리오를 허물어 버리고 순환매가 붙은 섹터로 따라 붙게 됩니다. 물론 따라가는 마음 자체는 이해가 돼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인데, 특히 아직 포트 복구가 덜 된 사람들이 불안감이 클 겁니다.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포트폴리오가 정작 소외받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해는 가요. 근데 그 따라 붙는 게 안 통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지금이 거칠고 급한 순환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순환매가 붙은 섹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에 답이 있거든요. 순환매가 붙은 섹터라고 하면 현재 순환매가 거칠게 이미 일어난 것을 본 것이죠. 이미 순환매가 거칠게 일어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라 평단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단가가 의외로 사람 인내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평단가가 좋지 않으면 오래 기다리기 어려워요. 또 지금같이 전날 뭐 5%, 7% 올랐다가 다음날 바로 5%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비싸게 사면 큰 손실을 빠른 시간 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도 따라붙으면 비싸게 살 확률이 높아요. 특히 지금같이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회복을 한 상태에서 따라붙으면 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포트를 미리 준비해 놓고 전략을 짜 놓고 적정 가격을 머리에 미리 그려 놓으면서 분기 실적을 가지고 적정 가격을 조금씩 미세 조정하는 사람에게 변수는 분기 실적밖에 없거든요. 분기 실적에 따라서 BM이나 회사의 경쟁력을 생각해보고 내가 미리 준비한 전략을 실행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포트를 다 밀어버리고 순환매가 돌아버린 섹터에 뒤늦게 따라가 버리면 가격과 주가 상승만 보고 들어간 것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거의 모든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이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과 실적이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따라 붙어 버리는 순간 기업과 실적은 사라지고 주가만 남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나요? 순환매가 거칠다는 뜻은 변동성이 크다는 뜻도 되는데, 내일 주가도 모르는 마당에 변동성까지 커져버리면 온전한 투자가 되기 어렵겠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 그 파도 영상이 있어요. 그 뭐 명상할 때 쓰는 파도 소리 영상 그런 게 아니고, 매시브 웨이브나 몬스터 웨이브라고 검색해 보시면 북해나 베링해 혹은 태평양에서 태풍이 불 때 배 위에서 파도를 카메라로 찍어 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파도들이 나오는데 크고 무겁고 잘 준비된 배일수록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고 작은 배는 파도에 따라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진짜 곧 난파될 것 같거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급한 마음에 포트를 밀어버리고 가벼운 배로 갈아탈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고른 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의 질이 좋고 현금을 잘 찍어내고 주가 또한 비싸지 않은 가격에 샀다면 지금 순환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가 튼튼하니까요. 근데 그냥 주가만 보고 갈아탔다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까요? 포지션을 바꾸고 따라붙는 순간 투자자는 나라는 인간이 똑같을지 몰라도 폭풍이 부는 바다에서 그냥 배를 갈아탄 거랑 똑같은 꼴이 됩니다. 순환매가 오지 않았다면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포트가 잘 분산되어 있다면 마냥 소외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의 비중이 조금 높아요. 2019년 여름 가장 더울 때 삼성전자 우선주 가격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비중을 주력 종목 수준까지 높였고요. 가족 계좌에도 꽤 많이 담았어요. 분기 배당은 전부 재투자했고요. 그리고 올 초에 아주 약간의 수익 실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반등기에 포트 수익에서 아주 발목을 잡는 종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삼전 우가 별로 못 올랐잖아요.
근데 회사가 괜찮았고 저는 가격도 괜찮고 평단도 괜찮고 홀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가져갔어요. 연말 배당이랑 분기 배당도 그대로 재투자를 했고요. 그랬더니 좀 늦긴 했지만 삼전우 같은 대형주에도 차례가 오더라고요. 기업이 좋다면 순환매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없어도 실적이라는 동력이 있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락장이 끝난 뒤에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자로서 정말 주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투자 강의나 뭐 리딩 이런 것은 제가 돈 내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돈 받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쪽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종목 가지고 약팔이 하는 것들은 티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제가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런 류의 것들은 아니고요. 급락장에서도 똑같고 지금 상승장에서도 똑같은데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하락장과 반등장 같이 변동성이 극에 달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라도 의지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찾아봐요. 방송, 유튜브 방송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그래요. 근데 그때 가장 사람 마음에 직관적이고 솔직하게 와서 박히는 것들이 숫자입니다. 숫자 중에서도 이런 류의 것들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급락장에 얼마가 하락했고 얼마가 다시 오른 뒤에 얼마가 다시 떨어져서 회복하는데 얼마가 걸렸다. 혹은 이번 상승기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상단이 얼마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거 되게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역사적 사실도 들어가고 뭔가 팩트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전형적인 패턴 편향에 빠진 것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주식, 돈, 사회 이런 것들은 1대1의 직선적인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잡계라고 하잖아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관계들이 다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다른 변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그때와 지금은 그래프 모양만 비슷할 뿐 모든 것이 달라진 세계예요. 물론 버블이 발생하고 붕괴하고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행태는 비슷하겠죠. 근데 그 행태가 비슷한 것과 그래프 모양이 같아야 하는 것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주식 폭락에 힘들고 그럴 때는 저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버리게 되고 믿어버리고 나면 믿고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정보만 찾게 됩니다. 합리화라고 하죠.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결국 투자판에서 내가 가져야 할 기준은 기업과 적정 가치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승장이긴 하지만 항상 머리에 적정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이 기업은 이 실적보다 성장을 더 할 수 있을까? 더 이익을 뽑을 수 있을까? 지금 멀티플은 적당한가? 뭐 이런 것들을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서 계속 평가를 해야겠죠. 시장이 박살났을 때 제가 엄청 자주 하던 말이 시장의 위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가 과거 그래프 대놓고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간다 라고 해도 그 상승 상단이 2200이든 3000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적정 가치인지 오버슈팅인지 성장은 계속될 것인지 BM은 굳건한지 훼손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순환매가 돌아서 힘드신 분도 있고 순환매 때문에 흥분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항상 시장의 위치를 보는 것과 기업의 본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것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